안녕하세요. 골드만삭스입니다. 오늘은 시리아, 현재 시리아의 북서부에 있는 알레포라는 도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도시는 지금 시리아의 도시인데 인구가 한 200만 명 정도 돼 있습니다. 이 알레포는 이제 그 시리아 북부니까 이제 터키야 국경 지역이 되겠죠. 그래서 이기는 교역의 중심지로서 이 알레포에서 지금 수출하는 게 주로 농산물이 많습니다. 밀이라든가 목화, 올리브, 양 이런 그 농산물이 많습니다. 그 오스만 제국이 한참 번성하던 시대, 오스만 제국이 가장 번성하던 시대를 볼 것 같으면 이제 이슬람이죠. 무슬림. 오스만 제국은 1453년 1453년에 오스만 제국의 메호메드 2세가 기독교 세력의 근거지인 동로마 제국을 멸망을 시켰죠. 그래서 동로마 제국의 콘스탄티노플을 함락을 시키고 한 게 이제 1453년 그 오스만 제국의 술탄인 메호메드 2세 26살 때입니다. 이 술탄이 그때부터 해서 계속 오스만 제국은 세력을 팽창을 해서 북아프리카를 다 점령을 하고 이베리아 반도도 먹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리스, 그다음에 발칸 반도, 그다음에 뭐 이탈리아 남부, 그다음에 이제 동유럽까지 해서 결국에는 그 유럽의 기독교의 중심지라고도 할 수 있는 신성 로마 제국, 신성 로마 제국이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지금의 이제 독일하고 오스트리아 뭐 이 지역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 신성 로마 제국의 합스부르크 가문 거기에 이제 가장 중심 핵심 도시가 이제 바로 이제 오스트리아의 빈이었는데 이 오스만의 이제 무슬림들이 기독교 세력의 근거지인 신성 로마 제국 게 그 수도인 그 오스트리아 빈까지 쳐들어와서 포위를 하고 그런 게 이제 1500년대, 1600년대 해서 이제 오스만 제국이 이제 한참 세력을 펼칠 때가 이 1453년 뭐 요때부터 해서 뭐 그 전에도 이제 뭐 강성했죠. 근데 결국에는 이제 1차 세계대전 때 오스만 제국이 추축국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이제 뭐 그 독일이라든가 그 이제 그쪽 편을 잘못 들면서 패전국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1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오스만 제국이 이제 대부분의 영토를 연합군 측에게 다 뺏기고 상당히 이제 세력이 쪼그라들면서 이제 거의 이제 쇠락의 길로 가게 되는데 그게 이제 1차 세계대전이 끝난 게 이제 1918년 뭐 요때니까 뭐한 1900년 초까지 그러니까 뭐 1300년 뭐 요때부터 발흥을 했으니까 오스만 제국 전에 이제 서기 한 1100년 요때는 이제 오스만 튀르크 이전에는 이제 셀주크 투르크가 또 있었죠. 한 100년, 200년 동안 이제 번성을 했던 거 다 뭐 거의 비슷한 계통이죠. 전부 다 이제 터키 요 지역 이제 터키를 이제 아나톨리아 반도라고 그러는데 이쪽 지역에서 이제 발흥한 이제 튀르크족들이죠. 그러니까 오스만 제국이 한창 번성을 한 게 이제 1900년도, 1918년까지니까 거의 한 1300년대부터 해서 따지면은 한 600년, 700년 상당히 번성을 했죠. 무슬림이죠. 이슬람이죠. 이때 그 이제 오스만 제국이 한창 번성하던 시절 때 가장 그 유럽에서 가장 큰 도시는 첫 번째로 큰 도시가 그 동로마 제국의 수도인 콘스탄티노플이 되겠고 그 다음에는 이제 지금의 이집트의 카이로, 카이로가 이제 두 번째로 큰 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집트는 이제 오스만의 지배를 받았죠. 그래서 이제 무슬림 이슬람이죠. 북아프리카는 다 이제 이슬람 무슬림이 됐는데 이 카이로를 오스만 제국이 지배를 했었고 콘스탄티노플도 지배를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제3의 도시가 바로 알레포라는 시리아 북쪽에 있는 도시가 되겠습니다. 이 카이로는 그 이집트에 있는 도시로서 상당히 큰 도시고 지금 이집트의 수도죠. 그다음에 이집트의 또 다른 큰 도시는 또 이제 바닷가에 있는 지중해 쪽에 있는 항구 도시인 알렉산드리아 뭐 이게 이제 가장 크죠. 그래서 이제 이 알레포가 이제 시리아와 터키 국경지대에 있는데 알레포의 그 주민의 80% 대부분의 주민이 이제 무슬림인데 무슬림 중에서도 수니파는 무슬림의 창시자인 무함마드의 직계 자손들을 옹호하는 파죠. 수니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니파의 반대가 이제 시아파.
시아파는 이제 그 능력이 실력이 있는 사람이 이제 그 지도자가 칼리파 무슬림의 지도자를 칼리파라고 그러는데 칼리파가 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이제 시아파인데 시아파는 주로 이제 지금의 페르시아 그러니까 이란이죠. 이란하고 이라크 뭐 이쪽 지역에만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슬림 전체를 볼 때는 이제 대부분이 이제 순위파 7, 80%가 순위파고 그다음에 이제 그 마호메드의 자손들이 이제 칼리파가 돼야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게 아니고 실력이 있는 사람이 이제 그 칼리파가 돼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이제 그 시아파인데 시아파가 전체의 한 20%밖에 안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 알레포는 불안하게도 시리아의 영토이기 때문에 2012년도에 시리아 내전이 발생을 했을 때 가장 그 중요한 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알레포를 동서로 나눠서 서쪽에는 정부군이 이제 그 주둔을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동쪽에는 바알란군이 장악을 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시리아 정부군이 장악을 한 게 서쪽 시리아의 유명한 독재자가 이제 장악을 한 거죠. 정부군이. 그리고는 이제 반란군은 이제 동쪽에 있었다 이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 지역을 그렇게 나눠서가 있다가 2016년도에 시리아 정부군 독재자가 지배하는 시리아 정부군이 이 알레포 전체를 다시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정부군을 지원한 것이 이제 러시아가 되겠습니다. 이 전에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1000년 전, 서기 1138년에 여기에 그 알레포에 아주 큰 지진이 일어나서 23만 명,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죠. 23만 명이나 사망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8년이면은 저기 제1차 십자군 운동이 일어난 게 이제 1099년 요때 일어났죠. 그다음에 이제 2차 십자군 운동이 일어난 것이 그거부터 한 50년 후에 일어났기 때문에 요 시기는 거의 2차 십자군 운동 그러니까 유럽의 기독교 연합 세력들이 예루살렘을 다시 차지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이제 육로로 내려올 때는 유럽에서부터 쭉 내려와서 터키 아나톨리아 반도를 지나고 요 시리아 여기를 지나야지만 이제 예루살렘에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십자군 원정에 가는 길목이다. 그래서 알레포가 그런 데서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그 시리아 쪽에 이쪽에서 볼만한 국가가 뭐냐면 에데사 백국이라고 또 있습니다. 에데사 백국이라는 곳이 있는데 에데사 백국은 현재 그 터키에 속해 있습니다. 터키에 속해 있는데 현재 이름은 우루파라는 도시가 되겠고 십자군 국가, 기독교 국가가 되겠습니다. 내륙 깊숙이 유프라테스강 동쪽에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시작이 된 곳이 그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유역이죠. 지금은 이제 이라크 지역인데 그 중에서도 이쪽에 동쪽에 있는 강이 티그리스강, 그다음에 이제 서쪽에 있는 강이 유프라테스 강이 되겠습니다. 이 유프라테스 강 이쪽에 있는 게 이제 바로 에데사 백국이 이쪽에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에데사 백국이 존속한 것은 1098년부터 1098년이 이제 바로 이제 제1차 십자군 운동이 일어난 때죠. 1150년까지 2차 십자군 운동 요 때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거의 한 50년 동안 유지가 됐던 백국 기독교 국가죠. 십자군 국가고. 근데 나중에 1150년에 멸망할 때는 무슬림의 새로운 지도자, 무슬림의 영웅, 그다음에 무슬림의 신사 살라딘, 누르아딘 살라딘에게 멸망하게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1198년에 에데사 백국이 세워진 그 배경을 볼 것 같으면 1198년에 제1차 십자군 운동이 일어나서 유럽에 있는 기독교 국가들의 영주들이 처음에는 영주들이 참석을 했죠.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뭐 2차, 3차로 가면서는 이제 왕들이 참석을 하면서 왕들이 좀 잘 못했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황이 이제 이 십자군 운동을 주도를 했는데 교황은 왕들이 나서는 것보다는 영주들이 나서는 것을 더 선호했다. 영주들이 이 처음에 1차 십자군 운동 때는 순수한 마음으로 기독교를 다시 찾겠다. 예루살렘을 다시 찾겠다라는 그 기독교의 순수한 마음이 좀 있었죠. 1차 때는. 그래서 1차 때는 그 유럽의 프랑스, 그다음에 이제 이탈리아, 그다음에 이제 독일 뭐 이런 국가들에 있는 힘 있는 영주들이 이제 그 자발적으로 나서서 그 예루살렘을 탈환하러 갔고
성공을 해서 예루살렘을 탈환을 했죠. 성공을 했죠. 그래서 이 1차 십자군 운동 때 나섰던 그 유명한 영도 중에 하나가 보두행 1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두행 1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1차 십자군 운동 때 지도자들 중에 이제 뭐 프랑스인가 뭐 해가지고 이제 지도자 중에 하나였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에데사 백국에 도착을 했죠.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도착을 했는데 에데사 백국에 도착을 했더니 거기에 이제 에데사 백국의 영주가 누구냐 하면은 토로스를 화유라는 영주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이제 꼬셔가지고 이 사람의 후계자로 임명이 되는 그런 이제 그 설득력을 발휘하죠. 이 토로스를 회유라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아르메니아 사람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동방 정교를 믿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변형된 기독교가 약간 동양식으로 변형된 동방 정교. 지금도 이제 그리스 정교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쪽에 러시아 쪽에 가면 이제 러시아에서 이제 이 정교를 많이 믿죠. 이게 기독교가 좀 동양식으로 변형된 게 이제 정교인데 이 동방 정교를 믿는 아르메니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아르메니아라는 거는 카카스 지역, 흑해와 카스피해 사이에 있는 카카스 지역에 코카소스 삼국이 있죠. 그게 이제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그다음에 조지아는 옛날에 구루지아였죠. 그 세 나라에 있는 아르메니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터키의 그 서남부, 그러니까 시리아 바로 위에 또 아르메니아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아르메니아 사람이 바로 이 영주가 되겠습니다. 이 사람은 아르메니아 사람이고 결국에는 이 영주가 그 보두행 일세를 양자로 삼고서 기독교 사람을 이제 받아들였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그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서 아르메니아 정교를 믿는 아르메니아 사람한테 이 영주가 암살을 당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보두행 일세가 당연히 이 에데사 백국의 그 이제 수장이 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런 일이 있는 동안에 1100년에, 그러니까 2년이 지난 후에 에데사 백국이 세워진 지 2년이 지난 후에 결국에는 이제 기독교 세력이 무슬림이 갖고 있던 예루살렘을 함락을 시킵니다. 함락을 시킬 때 제일 선봉에 섰던 사람이 이 보두행은 이제 에데사 백국을 맡고 있었고 보두행의 형인 고두프리아가 이 십자군 앞장서 가지고 예루살렘을 함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함락을 해서 이제 예루살렘 왕으로 즉위를 해야 되지만은 이 고두프리아는 예루살렘 왕을 즉위는 안 하고 그냥 자기의 칭호를 성묘의 수호자다. 성묘.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무덤이 있는 그 성묘의 수호자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1100년에 이제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이 고두프리아 그 이제 왕이 된 고두프리아가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동생인 보두행 1세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예루살렘 왕국을 건설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떠나면서 에데사 공국이 이제 빈 칸으로 남으니까 에데사 공국을 자기의 사촌 동생인 보두행 2세한테 넘겨주고 예루살렘 왕이 됩니다. 그로부터 18년이 지난 후에 1118년에 결국에는 이제 또 이제 그 보두행 2세 말고 딴 그 조슬랭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예루살렘 왕국을 왕이 됩니다. 인수를 하게 되죠. 조슬랭이. 근데 이제 그 보두행 2세는 아르메니아 사람하고 결혼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혼인 동맹을 맺게 되겠습니다. 이 보두행 2세는 1103년에 그 예루살렘 이제 그 1103년,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왕이 된 게 1100년이고 그로부터 한 3년이 지난 1103년에 이 그 예루살렘 왕이 된 보두행 그 1세는 이제 보두행 그 왕이 됐는데 이제 그 남겨준 곳이 이제 그 에데사 공국은 이제 자기의 조카인 이제 그 보두행 2세가 맡았죠. 이 보두행 2세가 그 에데사 백국을 맡은 지 3년 만인 1103년에 그 북쪽에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죠. 소아시아와 시리아 북부를 공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안티오키아는 이제 거기서부터 더 서쪽이죠.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그 지중해 바닷가 쪽에 있는 도시가 안티오키아인데 안티오키아의
에, 가면은 이제 안티오키아를 그 당시에 지배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 또 이제 기독교 지도자 중에 하나인 보헤몽 1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티오키아의 보헤몽 1세와 더불어서 에데사 백국의 보두행 2세가 둘이서 그 이제 시리아 쪽, 그다음에 이제 그 소아시아 쪽을 공격을 하면서 키프로스 그 섬이 있죠. 키프로스 섬의 북쪽, 그러니까 지금 이제 터키의 이제 그 서남부죠. 거기에 있는 킬리키아라는 곳을 공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 동안에도 무슬림은 워낙 세력이 세죠. 그다음에 이제 무슬림이 이제 가장 강했던 데가 그 당시에는 살라딘이 그 근거를 한 데가 어디냐면은 지금 이라크 북부 그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인데 티그리스 강의 제일 상류 쪽에 지금의 이제 이라크의 북부, 그러니까 티그리스 강의 상류에 있는 모술, 여기가 이제 또 이 새로운 이슬람의 이제 주도 세력이 되죠. 이쪽에서 이제 살라딘이 이제 누르아딘 살라딘이 이제 발흥을 한 거죠. 근데 이쪽에 있던 그 모술의 무슬림들이 이 그 기독교국을 또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지금의 이제 그 이스라엘의 북쪽, 이스라엘에는 이제 그 북쪽에 이제 레바논 쪽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그 이스라엘에는 지금 사해가 있죠. 사해가 있고 사해의 북서쪽에 그 예루살렘이 있고 그다음에 사해 위로 한참 올라가서 이제 레바논 쪽으로 가게 되면은 거기 이제 그 큰 호수가 있죠. 그 호수가 있는데 여기 그 근처에 이제 그 하란이라는 데가 있는데 이 하란 전투에서 이슬람이 기독교를 깨부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그 에데사 백국의 지도자인 보두행 2세가 포로가 됩니다. 그렇게 포로가 되니까 에데사 백국의 자리가 비죠. 자리가 비었을 때 또 그 이제 안티오키아의 이제 보헤몽의 조카인 탕크레드가 이 그 에데사 백국의 저기 뭐야 이제 수장이 되죠. 근데 이제 그 보두행 2세가 이제 잡혀가니까 그 안티오키아의 보헤몽 1세의 조카인 탕크레드가 이제 그 에데사 백국을 맡게 되는 거죠. 그로부터 또 5년이 지난 1108년에 이 보두행 2세가 이제 그 5년 만에 이제 포로에서 풀려납니다. 풀려나면서 에데사 백국으로 돌아와서 섭정을 하고 있던 탕크레드를 또 몰아냅니다. 그 다음에 2년이 지난 1110년에 유프라테스 강의 동쪽을 모술을 그 무슬림에게 다 뺏기게 되겠습니다. 그로부터 8년이 지난 1118년에 예루살렘의 왕인 보두행 1세, 그러니까 그 에데사 백국의 수장인 보두행 2세의 그 삼촌인 보두행 1세가 사망을 하면서 보두행 2세가 예루살렘 왕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에데사 그 백국을 조술랭에게 넘겨주고 가게 됩니다. 그로부터 4년이 지난 1122년에 조술랭이 이제 그 알레포의 또 영주가 되겠습니다. 에데사 백국의 영주가 이제 알레포까지도 이제 하는 거죠. 하지만 그게 아니고 조술랭이 이제 그 에데사 백국의 영주인데 그 근방에 있던 그 알레포의 영주인 아타베크 바라크 수장에게 또 전쟁에서 져가지고 조술랭이 포로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다음에 또 탈출하게 되죠. 조술랭이. 그다음에 그로부터 9년이 지난 후에 1131년에 조술랭이 전투 중에 전사를 하고도 그다음에 아들인 조술랭 2세가 이 에데사 백국을 인수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슬람의 지도자인 이마드 앗딘 장기, 이 장기가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이마드 앗딘 장기. 이 장기라는 사람이 이제 그 모술에서 이제 발흥을 한 거고, 이 장기의 사촌 동생인 이 그 살라딘이 이제 이집트로 가서 이집트를 지배를 하죠. 이집트에 더 조언을 해주러 갔다가 이집트에서 그 왕이 돼 버리죠. 살라딘이. 그러면서 어떻든 간에 이제 그 장기가
이 그 모술에서 발흥을 했는데 이 장기가 이제 그 알레포까지도 다 통합을 하고 이제 에데사 백국을 위협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에데사 백국이 이제 상당히 위험해지죠. 그 당시에 에데사 백국은 이제 보두행 1세, 보두행 2세, 그다음에 쪼술랭, 그다음에 이제 쪼술랭의 아들인 쪼술랭 2세 여기까지 이제 지도자가 넘어왔지만은 에데사 백국이 상당히 위험해졌다. 모술에서 발흥한 무슬림인 장기의 군대들이 쳐들어와서 모술뿐만 아니라 알레포까지도 먹고 그 근방에 있는 이 에데사 백국을 이제 협박을 했다. 그게 이제 1131년입니다. 그래서 이 위협을 느낀 교황이 기독교 국가들을 다시 소집을 해서 2차 십자군 원정을 준비를 하게 되죠. 이때부터 13년이 지난 1144년에 그 에데사 백국의 수장인 쪼슬랭 2세가 그 근처에 있던 디아르바크르라는 나라가 있는데 디아르바크르의 영주인 카라 아슬란하고 연합을 맺어서 에데사 백국의 서쪽에 있는 동쪽이 아닌 동쪽은 이제 모술 세력이 워낙 강하고 반대로 서쪽에 있는 투르베셀이라는 곳을 공격을 합니다. 그러는 동안에 그 모술에 있던 장기가 다시 쳐들어와서 에데사를 포위를 하고 도시 북쪽에 시간의 문에 진지를 구축을 하고 처제로 공격을 합니다. 그때 벌써 이제 그 쪼슬랭 2세는 이제 저쪽 서쪽으로 이제 공격을 나갔기 때문에 이제 그 에데사 백국 또 도시가 이제 비었죠. 빈 사이에 이제 장기가 쳐들어온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 도시 북쪽에다가 북쪽에 그 시간의 문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다가 이제 진지를 구축하고 이제 공격을 하죠. 근데 도시 안에는 그 시민들밖에 없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들을 지휘를 했던 게 사교들 그 이제 목자들이죠. 이제 교회 그 이제 사제들이죠. 사교들이 지휘를 했습니다. 하지만은 이 에데사라는 곳이 워낙 그 난공불락의 요새이기 때문에 거군다는 이제 모술 군대들은 이제 공성전 성을 공격하는 데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뭐 어떻든 혼란스럽죠. 하지만은 그 에데사 백국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수비를 해야 되는지 성을 수비를 하는지 그걸 잘 몰라서 전절매고 이제 헤매고 있었을 때 이 그 모술의 이슬람 군대들이 그 이 성벽을 파고 밑에 터널을 파가지고 막 이제 그 들어오려고 터널을 파서 이제 성 못 넘으니까 뭐 깨부시지를 못하니까 밑으로 이제 땅을 파가지고 이제 터널을 만들고 들어오는 거를 성 안의 사람들이 몰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 북쪽에 그런 거를 하면서 성 북쪽에 있는 그 성벽을 지탱하고 있는 나무가 있죠. 그 나무 목재에다가 기름과 유황 하여튼 불을 질러서 성벽을 무너뜨리고 이 무슬림들이 성 안으로 들어와서 이 에데사 백국 성안 사람들을 마구 학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들은 기독교 사람들만 죽이고 그 근방에 원천을 두고 있던 아르메니아 사람, 그다음에 이제 자기네들과 비슷한 아랍 사람, 그다음에 이제 좀 멀리 그리스 사람들은 전부 다 석방을 해줍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서양인들, 기독교인들을 모조리 처형을 해버립니다. 이런 사건이 벌어지니까 1144년에 벌어진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제 교황이 이 소식을 듣고 제2 십자군 운동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또한 무슬림들이 이제 기독교 사람들을 이제 많이 죽인 거를 계기로 해서 무슬림의 지하드 성전, 지하드가 이제 성전이죠. 성전이 시작되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바그다드는 이제 티그리스강의 중간에 있는 게 이제 그 지금 이라크의 수도인 바그다드죠. 이 바그다드에 있던 무슬림 그 아바스 왕조의 칼리파가 이 모술의 장기를 칭찬을 합니다. 잘했다. 기독교를 깨부셔 잘했다. 이렇게 합니다. 이로부터 2년이 지난 1146년에 장기가 모술했던 장기가 급사를 해버리면서 기독교 국가들이 그 에데사를 다시 회복을 하게 되겠습니다. 2년 만에 에데사를 회복을 한 거죠. 장기가 없는 틈에. 하지만 장기의 아들인 누르아딘 살라딘이 다시 에데사를 정복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때 그 에데사 백국의 수장인 쪼슬랭 2세는 도망을 가게 되겠습니다. 그로부터 4년이 지난 1150년에 이 쪼슬랭 2세가 누르아딘의 포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조슬랭 2세가 1150년부터 포로가 돼서 거의 10년 동안 이 무슬림이 지배를 한 그 옆에 있는 도시 에데사백국이 아니고 그 옆에 있는 도시 알레포로 잡혀가서 10년 동안 포로의 생활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159년에 이 조슬랭 2세가 10년 만에 죽게 되겠습니다. 이 에데사백국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하면은 에데사백국은 최초의 십자군 국가가 되겠고 가장 먼저 없어진 십자군 국가가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생기고 가장 먼저 없어진 십자군 국가가 에데사백국이 되겠습니다. 이 에데사백국은 결국에는 장기의 아들인 누르아딘 살라딘에게 멸망한 거죠. 이곳에 있는 주민이 그 당시에는 지금 이제 한 10,000명 정도 추측이 되고 주로 아르메니아 사람들인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안티오키아를 공격을 한 것이 모술의 이슬람하고 알레포의 이슬람이 얘네들이 안티오키아와 에데사의 기독교 국가들을 공격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그 이슬람의 성전이라고 하는 자지라, 그러니까 그 유프라테스 강 이쪽에서부터 공격을 하면서 에데사백국이 1150년에 멸망한 거죠. 1198년부터 해서 1098년부터 1150년 하고 50년 같이 1150년에 누르아딘 살라딘 에게 멸망을 하고 마지막에 포로가 돼서 죽은 사람도 영주인 조슬랭 2세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